책은 봤나요? 네. 얼마나 읽었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드디어 법인책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투자를. 어때요? 오랜 버핏 아저씨. 재밌나? 뭐 이제 원래 책을 읽다가 보면 어, 그 책에서 뭔가 취해야 할 생각이랑 안 취해야 할 생각을 뭔가 보면서 보통 생각해 보면서 읽는 편인데 네,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형이 얘기했던 거에서 되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막 나오잖아요. 보면 그 사람 생각이 형이 읽으면서 거기서 버려야 할 생각이라고 한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형이 워렌 버핏을 되게 쫓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은 워렌 버핏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싫어하는 건지가 사실 나올 것 같아서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싫어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부분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정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그게 제가 막 굳이 얘기하자면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 연예인 중에 저는 김태희를 좋아해요. 근데 전지현이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전지현이 안 예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단지 그냥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그러면 이 얘기가 돌아와가지고 프로페션으로 그 사람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랑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냥 퍼스널리도 그냥 뭐 둘 다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메시를 호날두보다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제가 호날두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진짜 1%도 뭐라고 당연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워렌 버핏의 투자도 그런 거죠. 저는 투자자로서의 워렌 버핏은 그냥 버릴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냥 인간으로서의 워렌 버핏의 별로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 책은 인간으로서의 워렌 버핏이 드러난 책이 아니에요. 버핏은 조금 어려운 게 첫 번째로는 일단 입장에서의 문제인데 이 주식 투자 콘서트가 그나마 거의 직접 썼다고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말을 한 거를 땄으니까요. 근데 이 나머지 워렌 버핏이 썼던 말들은 주주서원에서 가져온 게 많은데 주주서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네 돈을 어떻게 운용한 거야 하고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날 따라서 해봐라고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넌 투자를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한테 돈을 맡겨놔라고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친절한 투자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나는 어떻게 투자했다라고는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주주들이 보면, 그러니까 독자가 읽으면 뭐 따라 할 수는 있죠. 네, 그냥 친절하진 않을 뿐인데
그래서 버핏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를 선호하냐 분산 투자를 선호하냐 했을 때 워렌 버핏은 대부분의 사람이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소수라면 분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기가 조금 두 경우가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남 돈 빌려서 투자하지 말라고 이를 엄청 강조하는데 본인은 했어요. 한 방식은 근데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가 그 워렌 버핏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것도 외에서 보면 그냥 검소하게 옛날에 샀던 차를 타고 다닌다 약간 이런 이미지만 그냥 비행기는 자가용으로 사서 타고 다니는 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미지 메이킹적 성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제일 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데 별로 근데 뭐 의문 없잖아요. 근데 착한 척을 해서 그래요. 질문 다른 건 있나요? P의 성격,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지금 투자 방식을 네. 그냥 주식 투자라고 네. 저희가 할수 주식 투자라고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왜냐면 최근에 네. P랑도 되게 비슷한 느낌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파는 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건 맞는데 이제 어쨌든 거의 막 경영권을 막 사는 정도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그게 실제로 이제 돈이 많아질 때 투자가 그냥 펀드 개념으로는 원래 펀드 다른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을 하면 펀드라는 게 돈을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운용을 하는 거 이상의 별게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지금 10,000원씩 여기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하고 10만 원을 모으면 그게 그냥 10만 원짜리 펀드인 거예요. 약간 펀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정도의 단어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든 거에 펀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되게 많은 예에서 이제 공모펀드냐 사모펀드냐인데 공모펀드는 공개 모집이고 사모펀드는 이제 그냥 사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숫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 제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건 공모는 일단 약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공모로 돈을 넣었으면 정부가 규제를 해줄 게고 왜냐하면 넌 네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사모펀드를 한다는 건 가입자들한테 넌 네가 뭐 하는지 알지? 그거의 기준은 펀드에 지금은 이제 내려가서 1억인데 원래는 뭐 더 높았었죠. 예를 들면 네가 한 펀드에 10억을 넣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고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네 맘대로 해. 하지만 정부가 어떤 것도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가 기본적으로 공모펀드랑 사모펀드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PE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사모펀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라는 말이 요 단어로 많이 쓰여요. 원래는 이 단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PE랑 이건 헤지펀드나 뭔가 그런 것들인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얘 가장 큰 거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예요. 지가 경영을 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 투자자들보다는 예를 들면 막 컨설턴트 위주로 뭔가 좀 돌아가기도 해요. 그냥 전략을 짜서 기업을 턴어라운드 시켜서 비싸게 판다, 약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융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하는 거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읽으면 알겠지만 질문이 이제 워렌 버핏은 원래 PE를 안 해요. 왜냐면 워렌 버핏은 경영을 안 하거든요. 그 경영을 안 한다라는 게 워렌 버핏 독자적으로도 거의 안 하고 뭐 나중에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거는 본인이 뺏은 게 아니고 근데 경영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버크셔가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꽂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핏이 주장하는 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업을 나한테 팔고 나서 너한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 근데 버핏이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딱 계속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뭐 이거거든요. 이게 워렌 버핏은 설명을 했는데 인베스터가 아니에요. 에셋 얼로케이터라고 하는데 인베스터의 범위를 지나갔어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인플로랑 아웃플로우를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아웃플로우라는 게 나한테 1억이 있는데 내가 이 1억을 어디다 투자하지? 가 아웃플로우예요. 근데 인플로는 내가 월급으로 500만 원이 이번 달에 저금을 했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뭐 500만 원을 받았고 약간 이런 돈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같은 쪽이 같이 포함됐다는 거죠. 이게 그냥 사업체가 많아지면 발생하는 일인데 워렌 버핏이 경영권에 참여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재무가 엄청 중요해요. 재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기업가들이나 CEO나 리더가 만들고 싶은 게 주로 이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데 기업가들한테 그러니까 포춘 몇 등이에요라고 하면 자기가 몇 등인지 얘기하는데 그거 기준이 항상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 기준으로 몇 등이에요 하면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았죠?
그냥 많은 CEO의 기준은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한테의 기준은 순이익이지 매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꼭 이게 많아지진 않거든요. 그냥 이 외부 효과가 클 수도 있고 이게 그림이 이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재무가 역할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계속 뭐 제가 얘기하지만 주로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그냥 주로 이런 펑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 CEO가 어떤 부서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CEO가 되잖아요. 그럼 재무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얘네 출신에선 재무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쪽 출신에서도 못하는 애들이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산을 분배해야 될 때가 됐는데 자산을 분배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앉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 근데 또 재무를 CEO로 앉히면 또 그것도 별로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거를 생각을 잘 안 해요. 재무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좀 또 잘 굴러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을 더 잘 벌게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기업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순이익이 1,000억이 났어.